인간은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선택을 내리는지 데니엘 카너먼 교수는 행동경제학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의 뿌리를 흔들게 되었는데요. 2002년 심리학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탄 데니엘 카너먼 교수는 인지심리학자입니다. 비경제학자인 그가 어떻게 노벨문학상을 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프레임 때문입니다. 데니엘 카너먼 교수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질문에 상관없이 동일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넷플릭스 구독료가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구독을 할 의향이 있다면 1년에 120,000원이라고 했을 때도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프레임에 따라서 인간은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만약 1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추가로 50만원 확실히 받기와 50% 확률로 100만원을 받거나 한 푼도 못 받기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2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해볼 때 무조건 50만원 내놓기와 50% 확률로 100만원을 내놓거나 한 푼도 내지 않기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값으로 보면 A와 B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하지만 A 질문에서는 1번을 선택하고 B 질문에서는 2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득 상황에서는 안전을 선택하지만 손실 상황에서는 도박을 감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처럼 프레임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 프레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을 내릴 때 이것이 프레임 때문에 내려진 결정인지 어떤 프레임으로 제시되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인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프레임입니다.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프레임이란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창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풍경을 보고 각자 사람들이 찍어내는 이미지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만의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프레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리프레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책에서 프레임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저는 이 문장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프레임은 정의다.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갑자기 막 소중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 연구를 소개해볼게요. 총 몇 개의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는 두 그룹에서 네 번째 초콜릿을 제공할 때 절반에게는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했고 나머지 절반에는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고 했더니 마지막 초콜릿이라고 들었던 그룹에서는 맛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순간을 더 값지게 만듭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행복도를 따져볼 때 누구의 행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젊은 사람은 노인을 바라보며 어떤 재미를 느끼며 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인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냅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프레임이 그들의 행복도를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시간을 프레임시키면 매 순간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오늘은 누군가 간절히 바란 내일이다 라는 말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스스로 테이블리스트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이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 자신을 프레임시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삶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사물과 상황에서의 자신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프레임을 리프레임해서 나의 인생을 좀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책 마지막에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좋은 말이 있어서 이 글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남들과의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것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잠깐!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